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국 잘 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관찰하다 보면, 저 친구는 되게 백수로 오래 살았구나. 저 친구는, 뭔가 이렇게 푸석푸석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마르면 푸석푸석해지는 것처럼, 저 친구는 이제 희망을 잃었구나. 이런 느낌의 감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만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아내 버릇하고 이제 집 안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숨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사회랑 맞서는 걸 좀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친구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통계를 보고 느낀 게, 진짜 생각보다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던지 회사 생활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세게 치니까 그게 되게 힘들구나 이 생각하면서 포기한 사람이 진짜 많거든. 이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 먹고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꽤 있거든요.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이런 걸 보면서 다들 지쳐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엄청나게 똑똑해서 45살 됐을 때 다시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구직을 할 수 있어. 뭐 그런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힘을 숨긴 찐따 이런 느낌처럼 약간 내가 좀 꽤 괜찮은 유형의 사람이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괜찮은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코인 같은 걸 투자하든지 주식을 투자하든지 부동산을 투자하든지 자산에 투자하면 막 갑자기 뭐 절반 정도 떨어질 때도 있고 막 갑자기 막 엄청나게 떨어져서 멘탈이 나가. 근데 그건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반등했을 때 다시 막 판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도 이때 파는 게 세금도 절약하고, 뭐 예를 들면 6월 끝나기 전에 파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6월이 시작되기 전에 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말까지 이전에 팔면 뭐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성적으로 좋은데 너무 떨어져서 이거를 손절하기가 싫은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인 거랑 이성적인 판단이랑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보통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나 그 의사결정은 감정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잘 나가면 질투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좀 괴롭히는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감정적인 게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감정의 무기력 이런 것들이 계속 학습되고 그것도 20대는 아직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한 30대까지 우리가 보통 삶의 방향이 정해진 경우, 30대 중반까지 배우고 내가 해온 것들이 내 인생의 방향의 95%의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이 되고 노처녀 노총각 또는 혼자서 막 그 백수로만 되게 오래 살면 그게 생각보다 나중에 힘을 주는 게 굉장히 부족해진다는 거지. 나에게 어떤 힘이 와야 되는데 뭐 40살 넘으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서 회피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 보통 막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대부분은 뭐 켄터키 할아버지는 뭐 50 몇 세 뭐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50 몇 세 돼서라도 뭐라도 했고, 뭐 아마존 뭐 대표는 뭐 30대 후반 뭐 40대 뭐 원래는 세일즈맨이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도 뭔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고연봉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뭐 해외 나가서 좋은 기업, 진짜, 유명한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케이스를 볼 때, 제가 이 친구들을 그 기초 때나 아니면은 뭐 응용 2단계 때 코칭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땠는지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데, 대부분은 꿈이 일단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작게나마 매일매일 무언가 해왔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면 딱히 뛰어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를 욕하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사람들이 그런갑다 하고 말겠지.
근데 내 인생은 나락으로 가겠지.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번 돈은 내 건데,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뭐 지금 남녀 갈등이 되게 막 심해지고 이제 심화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중에 하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상남자가 아니고 하남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이유가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많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외모나 아니면은 뭐 딱히 능력적으로 뛰어나지 않거나, 그래서 여성들의 싸늘한 그런 반응들을 많이 가지다 보면 여성들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지. 근데 뭐 남성 혐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처가 많거나, 어렸을 때 뭐 남성에게서 상처가 많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좀 이렇게 외모지상주의에서 되게 뭐 하위에 있어서 되게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거나, 이런 경우의 케이스가 사실 되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자가 부자 혐오 안 하듯이, 보통 부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대상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대상을 굉장히 혐오하면서 그걸 에너지로 삼는 게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막 보면 정치적으로 되게 극단적인 우파에 있던 사람도 막 결국에는 극단적인 그 좌파 욕을 하면서 그 삶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좌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파를 절대 악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사실 우파적 가치나 좌파적 가치나 필요하긴 해요. 뭐 사실 너무 복지를 신경 안 쓰면 안 되잖아. 좌파는 복지를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우파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 또 기업 친화적인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근데 양쪽이 보면은 극단적으로만 안 가면 필요하긴 하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막 되게 많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사실 문화적으로나. 지금 헬조선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뭐 인도같이 이제 포스트 차이나라고 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거기는 여성 인권이 더 안 좋거든. 사실 되게 심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도가 차세대,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인데, 인도가 차세대 포스트 차이나라고 보는 이유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많이 되는 게 보통 그 인구 통계학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기 그 엄청나게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58년 개띠들이 베이비붐 세대죠. 그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인도는 의료기술이 아직은 발달이 많이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극소수만 의료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늙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이제 인구가 되게 큰 거지. 그러면서 아이는 엄청나게 많이 낳고. 이런 것 때문에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보면 결국에는 힘든 일도 되게 많고, 저도 막 되게 힘들 때 되게 많고, 좀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이럴 때도 많아요. 수업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이제 학생들을 내가 관찰을 해봐도 이 친구에 한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미 너무 바닥을 친 거야. 이런, 뭐, 대부분은, 뭐, 잘 나갈 때는 코인이나 주식 오르듯이 똑같은 건데, 부동산 똑같은데, 추세가 우상향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잘 되니까, 계속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계속 발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좀, 뭐 했는데 좀 우연히 잘 됐어. 그리고 내가 좀 뿌듯해, 이 직업이.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하거든요. 그래서 팀노바 수료자들이 보통 잘 되는 이유가, 보통 처음에 고연봉으로 인생의 처음에 아주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한 성공 때문에 계속 연봉을 올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개발자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대우해주는 게 달라요. 사장님이 아무래도 잘하는 개발자들한테 잘해주거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져서 더 성장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같이 청년들의
그러니까 비생산 인구 중에 20대, 30대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그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한대요. 그 중에 70%는 이미 구직 활동을 해본 적이,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좌절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학생들도 보면은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팀노바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비지원이나 찾아서 열심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생각보다 자기 피지컬이 많이 내려온 거죠. 사실 고3 때 정도의 피지컬만 돼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린 학생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 됐는데 내가 백수로 좀 오래 산다든지 뭐 30대 초반인데 백수로 계속 살았다. 심한 경우는 30대 중반까지 백수로 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도 내가 몸이 굳어있으면 졸라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또는 뭐 며칠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아파요. 다리 찢기도 마찬가지잖아.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막 여기 막 멍들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거든. 뇌도 잘 안 쓰고 그냥 아주 단순한 도파민 분비에만 내 어떤 그 프로세스를 태운 경우. 그러니까 무슨 경우냐면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작은 도파민을, 그러니까 키득키득 웃고 이러면서 재밌네 넘기고 재밌네 넘기고 이런 작은 자극을, 도파민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분비시킨다든지, 뭐 커뮤니티, 내가 보통 대부분 사람들 혼자 잘 못 있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를 하던지,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은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과 소통하기에는 힘드니까 나를 항상 받아주는 커뮤니티 같은 걸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아니면 단톡방 같은 거에서. 그런 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방구석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그 많은 주입식 교육과 정말 그 부모들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이 어떤 학생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누가 떠먹여주는 게 익숙해지고, 근데 20대가 됐는데 부모는 늙고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근데 사실은 예전 세대만 봐도 20대만 돼도 막 다들 막 정신없이 그냥 파이팅 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부모가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주는 세대, 그리고 주입식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세대, 그리고 내가 늘 누군가 나한테 해주기만 했던 세대가 이제는 사회 진출하면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돈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누군가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드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거든. 근데 그런 게 되게 익숙해지고 많아지고 이런 되게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자율적으로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도 바쁘시고 어머니도 그 가게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가게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거의 맨날 그냥 대충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대부분 제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이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돈의 소중함도 많이 느꼈고,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필요한 되게 부정적인 걸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뭔가 버티고 뭔가 끈덕지게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 약간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면 당연히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옛날에는 당연한 그런 진리 같은 거였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코딩을 조금 하잖아요. 하면은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내가 한 번에 뭔가를 코딩을 못 해버리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빡세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안 해요. 대부분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면 내 아는 친구가 만약에 20시간 열심히 코딩해가지고 과제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쟤는 나처럼 한 4-5시간 하고 잘하는 평가 받았겠지. 근데 난 4-5시간 해도 과제가 잘 안 되네. 쟤는 엄청난 재능이 있나 보다. 난 재능이 없어 보여. 그러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이제 비일비재하면서 대부분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옷도 있잖아요. 오타쿠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오타쿠지만 그 오타쿠들 같은 경우가 왜 진짜 말도 안 되는 옷 입는 애들이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적당히 못 입으면 그걸 좀 놀린대. 근데 너무 못 입거나 진짜 답이 없이 초월하게끔 옷을 못 입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얘기조차 안 한대. 근데 옷을 너무 찐따같이 입고 막 약간 이상하게 입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입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 사람들은 조금 모자르게 본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옷도 그 때와 장소에 맞춰서 좀 깔끔하게 입는 사람이 뭔가 젠틀해 보이는 게 있거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복이라는 게 무시 못 하는데, 그 어떤 보통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엄마가 주는 옷 그냥 입고 이런 남자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악순환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무신사 냄새 난다고 할 정도로 무신사 이제 인기 상품만 가지고 막 입어가지고 그나마라도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그거조차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안 봐요. 근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 결국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거든. 결국엔 내가 사회 통념적으로 먹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건 맞춰주지 않으면 더 나락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40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막 진짜 엄마가 사준 옷 입는 느낌으로 그렇게 살고, 자기 자신을 막 꾸미는 거나 아니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없으면 그런 감각으로 40대까지 가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냥 아저씨다 하는데 40대도 40대 나름이잖아요. 그 되게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들도 있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고, 50대 돼서도 그런 감각이 유지되고 사람 되게 세련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밀라노나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을 딱 보면서 나 저런 할머니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독을 많이 눌렀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처럼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나이 먹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최소한의 그 사회가 원하는 그런 기준에 좀 맞춰주는 그런 정도의 사회성? 그런 정도는 있으면 훨씬 세련되고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 하는데 회피하고 이러면 그런 감각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도 10년 했거든요. 10년 처음에 개발을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정도 그 학창시절에 하는데, 게임을 너무 만들고 싶은데 이게 내가 좀 잘 못했던 거고 재능도 많이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오래 걸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재능이 없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무언가 이게 진입장벽이 어디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진입장벽이 있거든. 뭐 예를 들면 브론즈랑 실버에서 롤을 하는 거랑 내가 좀 꽤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면 다이아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이아까지 올라가는 진입장벽 있잖아. 왜냐면 이게 브론즈랑 실버에서만 놀면 결국엔 브론즈랑 실버 수준 사람들이랑만 게임을 하니까 감각이 상대적으로 덜 예민해지거든. 근데 내가 정말 높은 거를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높이 올라갔으면 거기 가면은 당연히 통용되는 룰이 다르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콜을 하면 알아서 얘가 바로 이제 도와주러 온다든지 이런 게 실버랑 브론즈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더 강하게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개발을 하면 개발자들끼리 서로 코드를 공유 안 한대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하면 서로 공유를 많이 한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위치에 따라서 문화가 완전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살면서 나보다 코딩 진짜 빠르게 하고 저 사람은 진짜 세론 간에 금방금방 한다는 거를 내가 20대 초반부터 많이 보면서 많이 이렇게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타고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엄청 잘하기까지 10대 학창시절부터 막 한 6, 7년 해온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개발을 존나게 잘하는 시점은 사실은 한 거의 막 한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그 정도 해올 때 확실히, 그것도 어설프게 한 게 아니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나리성 칼날처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딱 공부를 굉장히 좀 잘 이렇게 멘탈 잡고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해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렇게 학생들이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왜 지금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이렇게 막 썰을 풀어주면, 어떻게 그거 아셨냐고. 자기도 그런 유형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10년 동안 안 된 경험이 있어서 10대 때 별의별 경험을 다 한 거야. 막 좀만 하다가 뭐 약간 포기했던 경험 이런 거 얘기해주면 자기도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거야. 근데 이게 호르몬 때문이거든. 사실 이게 우리가 뭔가를 안 하고 안 해버릇하면 도전하기도 싫어지고 우리 몸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쇼츠 같은 거 보면은 피식피식 웃고 그냥 스크롤 올리면은 또 재밌는 거 나오고, 이런 식의 아주 작은 쾌락에 자꾸 빠지는 거야. 뭐 소확행하고 뭐 뭐지 아주 작은 행복에 우리 몸을 맡기세요 막 이런 정서가 많이 팽배한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추천을 못 하겠는 게, 그게 아주 작은 감각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퇴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퇴화를 시켜버리는 느낌이라 좀 이게 우리가 삶의 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물론 너무 힘들고 저도 진짜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많은데, 근데 보면은 중간중간 한번 잘 쉬고 에너지 충전하고 파이팅하면 또 되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계속 좋기만 하면 조증이야, 조증. 병이라고. 계속 우울하게만 해도 우울증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원래 행복할 때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런 어떤 행복한 자극만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많이 지쳐 있다는 건데, 그 지친다는 것도 결국엔 호르몬 문제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한다든지 찬물 샤워를 한다든지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자극에 저항하게끔 설계되어 있대요.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찬물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현실에서 사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걸 버텨내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걸 너무 편한 자극으로만 씌우려고 하니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고 자기 합리화할 때는 잠깐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 혐오를 하든 남성 혐오를 하든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게 많이 좋아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남성을 원하면서 남성 혐오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여성을 실제로 원하고 만나고 싶어 하면서 여성 혐오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장기적으로 너무 왜곡된 사상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인우월주의를 가진 그런 뭐 666 KKK단 뭐 이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상인이 봤을 때 정상인으로 안 보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고서 다른 인종들을 차별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위험하지.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지. 막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많다고 해도 실제로 현실을 보면 그런 케이스, 유형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워낙에 큰 이슈를 만드니까 그래 보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부끄럽게 살지 말고 지금 현 시대에 가능하면은 나이가 어리고 뭔가 해도 두 배, 세 배 습득이 빠른 20대나 30대 초반에 정신 차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이후의 분들은 현실을 자각하고 또 더 빡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경쟁자들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쉽고 돈 많이 벌고 편한 건 누구나 원하거든. 근데 그런 거는 이미 꽉 찼어. 꽉 차고, 그러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개발자 쪽도 국비지원 무료 교육이 참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양날의 칼이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적당히 해가지고 시장이 풀리면 그 적당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적당히 한 사람 뽑아봤자 코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막 진짜 다 먹거든. 유지보수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차라리 못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주더라도 잘하는 고급 개발자 뽑자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저렴한 베트남 개발자들까지 다 오니까 이제 두 배, 세 배 이렇게 더 그게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렴한 건 그쪽에 맡기고 되게 어려운 설계만 우리 한국 개발자한테 맡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직업에 대해서 너무 천대하지 마시고, 개발자 무슨 SI 가면 뭐 그지 같다 하면서 되게 천대하면, 자기가 돈을 천대하면 돈이 안 붙어요. 똑같아. 내가 이런 기술을 천대하면 그 기술도 당신에게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태도 자체가 결국엔 내 삶의 태도고, 그 삶의 태도는 매일매일의 습관을 바꾸거든. 그래서 개발자는 전문직이고 굉장히 엄청나게 깊이가 있고, 그리고 깊이감 있고 자기가 이 개발자로서 해온 업적이나 공부해온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은 확실히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처음부터 근육질인 사람은 없거든. 그걸 몇 년 쌓아가면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몸이 근육질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야. 이런 코딩적 사고도 지금의 제 사고가 20대 초반에 제가 개발하면서 나온 사고랑은 좀 달라요. 지금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사고를 하거든. 그땐 되게 감정적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옛날에 뭐 버니 샌더슨이나 뭐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좋아했었지. 룰라 다 실바 대통령도 좋아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치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게 복지를 많이 한다는 게 꼭 정답은 아니구나, 이거를 적당히 그 나라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거를 그때 배운 거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되게 감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과를 명확하게 내고 그런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을 신뢰할 때도 뭔가 꾸준히 해서 결과 낸 사람들은 제가 항상 신뢰해요. 근데 막 뭔가 중간중간에 뭐 나는 재능이 없느니 어쩌고저쩌고 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신뢰하진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뭘 해도 바로 막 짧은 시간에 잘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보통 내가 오래오래 쌓아놓고 내가 하는 방향이 옳고 그게 이제 결과 좋으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그 패턴이 좋고 디테일 잘 잡고 잘하면 결국엔 다 잘 되더라고. 물론 아직도 저는 성장하는 중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잘못될 거란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거든. 그래서 노력이 폄하되는 사회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회고, 그게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 사람들이 꼰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노력이라는 거의 가치는 사실 조선시대, 삼국시대 때부터 원래 가지고 오던 가치 같은 거야. 그때보다 훨씬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 그때는 개똥이 언년이가 되면 그 사람들은 사실 답이 없어. 노예라 뭘 잘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쓰고 해도 과거도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답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우리가 또 멘탈 잡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40대에 다시 초라하게 시작하지 말고, 요즘 세대가 그렇게 부자인데,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58년 개띠 세대들이 많아서 경제 성장기에 재산 축적을 많이 해온 케이스가 많대요. 근데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그 의지를 할 수 있겠어. 부모님도 연금으로 자기 생활하기도 빡세실 거. 우리나라 연금 많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40대 한 초중반쯤에 우리가 갑자기 일본의 마케이누 세대나 아니면은 그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세대처럼 40대 때 부모 손을 벌리기가 애매할 수 있어. 그게 일본의 사회적 문제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 지금 일본 경제는 좋아진데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우리가 멘탈 안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사실 뭐 인생을 진짜 막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조금씩 하는 게 결국에 우리 호르몬도 깨우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좀, 아니면은 가난하게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거지.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 합리 잘하든지, 아니면 개발 되게 못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잘해도 뭐 행복할 수는 있겠지. 결국엔 우리의 행복은 뇌의 행복이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포기 안 하고 그 회사 다니면서도 답이 없어 보여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쌓아놓는 게 결국엔 좋거든. 주식도 적립식으로 산 사람들, 지수 투자한 사람들,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엄청나게 부자 된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 사례 한번 찾아보세요. 지수 투자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3, 40년 뭐 투자하니까 엄청나게 뭐 부자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 그런 것처럼 단기로 보면 인생은 참 힘든데 장기적으로 보면 희극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쌓아온 사람들이 결국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학생들 보면 응용 2단계 학생들은 의외로 어느 정도 코딩을 잘하니까 막 하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초 학생들은 나에게 새로운 자극이 오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 이미 이렇게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막 하다가 좀 힘들면 한두 달씩 사라졌다 오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유 또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뭐 결국엔 다시 올 거면서 왜 이렇게 사라졌다 오세요 이렇게 하지. 왜냐면 결국엔 답이 없거든. 자기 인생이 답이 없고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좋은 선택이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발 제가 좀 부탁하는데, 우리가 남들한테 뭐 안 하고 부정적이고 불만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선동당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은 세상은 생각보다 남들이 안 하잖아. 요즘은 그런 정서가 많아서 남들이 안 하거든, 남 탓하고. 그러면은 훨씬 경쟁하기 쉽거든. 남들 다 안 하는데 내가 올해만 하면 내가 이기는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믿어주시고 이제 같이 함께 정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